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경자TV였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블랙아이스 조심하세요. 아, 근데 날이 너무 따뜻해. 이 제도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일부러라도 혹시 이걸 쓴다면 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경자TV입니다. 네, 경자TV의 벤입니다. 해변입니다. 아, 경자입니다. 아, 지난번에 촬영하는데 옆에서 바빠가지고 제가 듣고만 있고 지금 출연을 못해가지고 이게 은근 또 하루 출연 안 했다가 또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이게 또 혼자 찍은 게 또 괜찮다는 사람도 좀 있었어요. 아, 제가 또 큰일 났네요. 저희가 내일부터 이제 명절 설 연휴여서 예, 네. 보통은 이제 지금 고향으로 떠났는데 저희는 지금 저녁에 남아서 이걸 찍고 있습니다. 예. 저는 약간 또 구독자분들께 또 그래도 연휴 전에 인사 한번 드리고자 또 이제 케빈이랑 또 의견을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되게 기분 좋은 소식을 봐가지고 일본 차가 오늘 시장이 빠졌어요, 근데. 아, 그렇죠. 네, 아무튼. 일단 좋은 얘기부터. 네. 일본 차가 러시아에 수출했다가 방사능 검출 때문에 다 빠꾸 맞았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서 역시 러시아 푸틴 그러면서 그거 관련돼가지고 똘끼가 있어요, 역시. 네, 현대자동차 기사들도 이렇게 막 연관 검색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그동안 좀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얼리엇인가요? 엘리엇. 아, 엘리엇. 네. 거기서 이제 다 빠져나갔다고 이런 거 보면서 잠깐 또 차트를 보고 그러니까 또 되게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주 뭐 엄청 좋다고까지 얘기할 순 없고 생각해보면은 이제 너무 많이 빠져 있다가 이제 뭐 안 좋다 아주 난리였는데 정작 2019년 실적 발표했는데 매출로는 거의 뭐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고 아직까지도 근데 영업이익률은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서 바닥에서 갑자기 주가가 지금 한 10% 정도 한 이틀 만에 급등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 건데 실제로 그리고 또 이번에 제네시스 그 SUV V80 네. GV80 또 제가 현대차를 또 전 좋아합니다. 제네시스도 좋아하기 때문에 얘는 또 BMW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애국심이 없어요, 이 친구는. 그래가지고 아, 요즘 애국심이 이제 자라나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애국심이 자라나는 안 좋은 친구입니다. 그 제네시스 이제 GV80까지 나오면서 금년 뭐 팰리세이드도 있었고 어쨌든 맞아요. 좀 약간 겹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고가의 기존의 현대차가 주로 많이 팔았던 것 대비 지금 SUV 차량의 수출도 지금 가장 많거든요. 북미에서도 반응이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승용차보다는 이제 뭐 캠핑도 그렇고 아웃도어 이제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면들 때문에 현대차가 다시 좀 좋아지고 있다. 기아차도 물론 뭐 나쁘지 않고요, 주가도. 그래서 지금 뭔가 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은 있지만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반등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만 뭐 예전처럼 막 20만 원 막 이렇게 가고 뭐 이런 타이밍까지는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인도라던가 뭐 이런 중국 이런 쪽 인구 많은 쪽에서 어쨌든 좀 비싼 차를 많이 팔아야겠죠. 그리고 저는 생각한 게 원래도 제네시스는 렉서스보다 못할 게 없다. 저는 언제나 네. 언제나 생각한 거예요. 저는 제네시스 GV80을 탈 거면 렉서스 SUV는 뭐 잘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뭐 이제 탈 필요가 없다. 즉 제네시스가 적어도 일본 차 정도는 이긴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뭐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이 흐름이 좀 더 이어지면 현대차가 어쨌든 지금은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에서 물론 현대 기아 합치면 꽤 되지만 이제 아래로 쳐져 있지만 예전에는 뭐 무조건 시총 1등, 2등 했으니까 이제 다시 좀 올라가서 좀 수출을 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나올 것으로 전 기대를 좀 해봅니다. 하지만 주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지만 예전의 영광까지는 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렉서스 일본차 망하면 이제 가능한 거죠. 뭐 곧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기사에 진짜 이제 우리나라의 세 번째로 100조를 돌파한 그런 기업이라고 하니까 저는 좀 힘을 싣고 믿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100조 사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요. 저도 뭐 상상이나 되겠어요, 100조. 네. 난 진짜 0.001조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요즘에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또 삼성전자 요즘 또 되게 핫하게 다뤄주시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팔아야 될 건지 아니면 아직 지금도 사도 괜찮은지. 근데 제가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긴 게 뭐 30% 이런 제한을 한다, 뭐 조정을 한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는 뭐 케빈한테 좀 물어보려고요. 일단 좀 전에 먼저 얘기한 삼성전자 사도 되는지 사도 되고요. 팔아도 되는지 팔아도 돼요. 뭐 이미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 남부는 팔아도 되고 그리고 뭐 수익을 보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또 앞으로 혹시라도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 어쨌든 삼성전자가 지금 아직까지 이 흐름을 지금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해서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 되고 우유부단한 얘기를 좀 전하고요. 그다음에 30% 이제 캡을 씌운다. 이번에 그 얘기가 뭐냐면 코스피 200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뭐 어떤 이렇게 좀 우량한 기업 200개를 모아서 이제 코스피 200 지수라는 걸 만들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막 몇천 개 있는 종목을 다 하는 그 지수만으로는 어떤 우리나라를 대표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아주 작은 회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00개를 대표하는데 삼성전자가 당연히 있는데 그 비중이 30%를 넘어가면 물론 삼성전자가 아니라 앞으로 뭐 다른 기업이 워낙 좋아서 또 그 기업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200개 중에 하나의 기업이 30%를 시가총액이 그 비중이 넘어가면 이제 그거를 30%로 아예 제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너무 돈을 계속 잘 벌어서 삼성전자가 사람들이 이제 평가할 때 시가총액이나 이런 회사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가서 이게 35% 이렇게 40%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기업들이 계속 돈을 못 벌면. 그래도 이걸 30%로 제한하겠다. 왜냐? 이 지수를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그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고 내리면 빠지고 하니까 또 이 코스피 200 가지고 뭐 선물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투자에 이용하기도 하는데 너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게 하나의 종목으로만 이제 대표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너무 뭐 제재가 강하다 이런 건 아닌데 사실은 이게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또 하나 있으면 제가 궁금한 건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나 있고 또 하나 기업도 또 하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32% 만약에 34%야. 그럼 60%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전 세계를 상대로 만약에 그런 기업들만 돈을 또 계속 잘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무조건 제한하는 게 맞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그 두 기업이 우리나라의 어떤 수익이라든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뭐 그렇게 정부에서 그걸 정말 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거래소에서 나왔겠죠. 근데 그것 자체를 가지고 이거를 너무 우리나라는 뭐 이것도 성장을 막는다 뭐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그런 기업이 자꾸 더 생겨서 하나의 기업이 이렇게 너무 많이 차지하는 좀 구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30% 넘어가는 이 시기가 오래 가는 것 역시 뭐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 경기가 확 살지 않아서 그래요. 경기가 확 살면 당연히 뭐 유가 관련주도 그렇고 뭐 요즘 많이 오르는 네이버 많이 또 올랐어요. 사실 네이버 뭐 카카오 이렇게 다른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면 삼성전자 비중이 30%가 자연스럽게 안 넘게 되겠죠. 그래서 좀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장 기업들이 더 많아지고 경기에 민감한 그 시크니컬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들도 좀 더 상승하면 이 제도가 사실 무용지물이 되는 게 우리나라에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일부러라도 혹시 이걸 쓴다면 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 느낌으로는 요즘 삼성바이오가 실적 좋다고 해서 올랐다. 그 다음에 뭐 삼성물산도 뭐 지분 가치도 올랐다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쪽으로 이게 불똥이 튀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삼성전자가 30% 적용된다면 결국은 삼성전자 지분이라던가 이렇게 엮여있는 곳으로 돈의 흐름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 삼성물산 뭐 이런 삼성에서는 약간 지주회사 같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역할을 하는 그런 기업들로 돈이 가서 결국은 삼성이라는 그 그룹이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똑같거나 더 커질 수도 있다. 따라서 좀 무의미한 제도를 너무 형식적으로 30% 캡을 씌웠을 때 효과가 확실하지 않다면 너무 무리하게 어떤 자본주의 흐름을 너무 일부러 꺾는 것은 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다른 업종, 다른 성장주, 다른 종목들이 같이 사이즈가 커지는 게 성장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오늘 현대자동차 한번 얘기했으니까 진짜 현대자동차 한번 확 커가지고 그 비율에 또 한몫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영업이익률이 좀 낮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네시스 GV80만 계속 팔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한번 타보고 싶네요. 15,000대가 지금 이제 예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2만 대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한 10만 대 팔린다 그러면 이제 현대차 주가가 내년에 더 좋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싼 차 위주로 팔리면 영업이익률이 좀 올라오지 않으면 사실 매출 자체가 아주 급격하게 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들이 진짜 많은 힘을 받아가지고 진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안 좋은 소식이 중국에서 저도 대한민국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좀 영향을 안 받는 좀 더 건실한 국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근데 뭐 글로벌 사회니까. 네.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 폐렴 얘기해가지고 또 막 들썩들썩이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이제 연휴 앞두고 오늘 시장이 3% 가까이 빠진 것 같더라고요. 더 빠졌나? 어쨌든 중국 시장 많이 빠져서 3천 아래로 내려간 것 같은데 중국이 정말 이번에 이제 미중 무역 전쟁 약간 끝나면서 좀 이제 탄력을 받고 좀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고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도 혼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속이 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경기가 살아나고 해서 삼성전자의 30% 그 캡 룰을 해결해줄 대형주들이 좀 이제 나타나야 할 시기였는데
중국이 이번에 이제 발생한 신종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만약에 중국 증시가 좋지 않고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길 여지는 있겠죠. 하지만 이걸 빨리 해결한다면 반대로 이렇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있고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야, 위축되는 거 아니야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래 중국은 과감한 정책은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빨리 선제적으로 건설이나 뭐 투자나 이런 것들을 확 늘려서 그런 좀 문제 있는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할 수는 있겠죠. 또 진짜 또 기술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래서 또 진짜 백신 하나 딱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게 안 도와주고. 되더라고요. 그게 바이러스, 신종 바이러스 테마, 뭐 이렇게 테마도 막 얘기는 있는데 그냥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기존에 있던 그냥 미국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만든 약 좀 먹으면서 다 해결되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나라도 그동안 뭐 사스니 막 있었지만 네, 맞아요. 결국은 막 시끄럽다가 기존에 있던 약으로 먹어가지고 막 해결하고 뭐 조금 변형해서 약 만들고 빨리 약 먹고 해가지고 더 안 걸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 새로이 해결되는 건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우리나라 약을 만들었는데 파는 것보다 미국이 만든 약을 파는 게 더 이제 국제적으로는 인정을 받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죠. 너무 안타깝고 어쨌든 중국 분들 더 많이 이제 뭐 인구는 많지만 그래도 이번 일로 많이 이제 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에 또 전염을 안 시켰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번에 엊그제 한 명 들어왔었는데 바로 격리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방역이라 그러나 아무튼 잘 해가지고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연휴 맞이하고 나서 또 많은 분들 또 오가시면서 괜히 또 불안한 이런 거 생기는 것보다는 또 우리나라 또 이런 또 대응 잘하잖아요. 우리는 이번에 좀 잘 대응해서 좀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저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을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저번에 보니까 한 명 전염됐던데 그 사람이 제 곁에 안 지나갔으면 좋겠고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케빈보다는 아프면 제가 아프지 않을까. 원래 저 같은 사람이 골골 80이라고 멀쩡하게 오래 삽니다. 네. 예. 그리고 연휴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갑자기 이제 좀 안 좋은 분위기가 생겨서 다들 걱정하실 텐데 저도 똑같이 걱정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희가 말씀드리고 지수도 많이 올랐고 종목들도 뭐 다 플러스 거의 플러스긴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근데 저희가 이 종목들로 인해서 인덱스가 오르고 또 저희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이 좀 안전하게 오르려면 시장에 좀 큰 문제는 없는 게 좋거든요, 사실. 근데 이번에 이 중국 문제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은 쪽으로 좀 지표가 안 좋게 나오기 시작하면 지수도 그렇고 다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번에도 지수가 오를 때 삼성전자 위주로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삼성전자 말고 다른 종목들도 좀 오를 거야 하는 분위기로 지금 딱 여기까지 온 건데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다시 이런 경기 안 좋은 게 터지면 같이 빠졌다가 또 마지막에 삼성전자만 다시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고점을 못 도르면 지수가 생각보다 못 가는 시장이 연출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추천하고 지금까지는 좋았지만 만약에 설 연휴가 지나고 이런 좀 중국 이런 사건이 더 커지고 한다면 어쨌든 수익은 났으니까 좀 뭐 인덱스 펀드나 뭐 이 경제적 해자 기업들도 수익 난 부분에선 조금 줄이는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왜냐하면 수익이 다 난 상황이니까 어정쩡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정도는 대응은 각오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경제 지표가 개선이 되어야만 지금 이 선순환이 완성되는 건데 그 완성되려고 하는 시점에 중국에서 이런 악재가 터진 것은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은 맞다. 하지만 이거를 중국이 반대로 잘 해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또 생각보다는 거기서 경기를 살리겠다고 중국이 막 노력을 하면 바로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을 잘 보고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는 원래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들은 저는 팔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경쟁력을 가지고 언젠가는 저는 2배씩 오를 거다. 요즘 또 많이 오른 거 하나 있던데 아까 뭐였지? 리노. 그래 리노. 그런 네. 거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저희가 그거 뭐 최근에도 한 20% 오른 것 같은데 언젠간 오른다. 그러니까 저희 컨셉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예전 시장 안 좋을 때 이거를 샀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때처럼 다시 빠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생각을 가지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으로 인해서 경기가 안 좋아져서 줄인다고 하더라도 인덱스 쪽을 좀 줄이지 않을까. 왜냐면은 삼성전자 혼자 계속 가기도 부담스럽고 경기가 좋지 않으면 다른 대형주가 올라가는 게 생각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수는 조금 줄이고 이제 경제적 해자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가는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수가 그냥 계속 2200으로 유지되고 좋은 종목 위주로 그냥 올라가는 그런 2020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조건 어떻게 한다 이거보다는 시장을 바라보면서 좀 다양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설 연휴를 이제 보내보는 거죠. 이번 설은 또 짧기 때문에 네. 원래 주말 빼고 이틀인 거잖아요. 네네. 딱 이틀 정도만 시장이 안 하는 거니까 그런 시간에 이제 오히려 주식시장 들여다볼 필요 없이 뭐 이런저런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2020년 과연 지표가 좋아질 수 있는 건지 이런 생각을 하고, 뭐 리포트, 그러니까 뉴스는 찾아보지 마시고 리포트, 뭐 다양한 리포트, 경제 산업 리포트도 읽으시고, 사실은 뭐 본인이 투자하시는 증권사 MTS, HTS도 있지만 그냥 네이버 증권만 들어가도 리포트를 다 거의 볼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좀 시간을 보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 케빈이 따뜻하게 말 한마디 하세요. 힘드신 분들, 저도 힘듭니다. 뭐 따뜻한 말보다는 저희가 사실은 주식 얘기를 좀 많이 하면 구독자분들이 조금씩 늘고, 또 주식 얘기를 좀 직접적으로 안 하고 다른 얘기를 많이 하면 또 구독자분들이 안 늘고 이래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식 얘기를 너무 파고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그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주식을 하고 있는 애들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고 계좌가 문제가 없는데 맨날 주식 얘기를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어떤 이슈가 있거나 또 어떤 특정 업종이나 종목이나 확실히 공부해야 할 것이 있을 때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그런 우리 경자TV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면 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저희도 봐주시면 저희도 편안하게 좀 자주 더 영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사실 고민이 많아요. 찍을 때마다 뭐 종목 얘기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2020년은 저희가 대운이 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네. 보시면서 제 금년에 돈 많이 벌 거니까 나도 보면서 돈 같이 많이 벌어야지, 뭐 이렇게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이상 경자TV였습니다. 자, 연휴 잘 보내시고요. 블랙 아이스 조심하세요. 근데 날이 너무 따뜻해. 맞아요. 그래도 운전 조심하십시오. 네. 운전 조심하세요.